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민사집행법 판례 31강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재기에 대해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265쪽이 되겠습니다. 제31강입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등이고요. 페이지는 265쪽이 되겠습니다. 자, 채무 부존재. 채무가 존재하느냐,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느냐, 뭐 이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주 이 사건은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우선 여기 채권자가 있고요. 여기 채권자. 여기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제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이고 채무자는 갚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채무자는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채무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누가? 청구에 관한 이의소 제기는 누가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채무자가 하는 건데 민사집행법의 44조 한번 볼까요? 민사집행법 44조가 거기 청구에 의한 이의소 제기입니다. 여러분 청구에 관한 이의소 제기는 누가 할까요? 채무자가 하겠죠. 자, 1항 보실까요? 채무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누가? 채무자가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1심 판결에 의해서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야, 너 돈 줘라 하니까 채무자가 그런 판결문에 의해서 1심 판결에 의해서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항의 이유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될 때, 그렇죠? 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 또는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당연히 생긴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이 났을 때 채무자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3항 이유가 여러 가지일 때는 다시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누가요? 채무자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청구에 관한 이의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요. 여기 채권자가 피고가 되고요. 여기 채무자가 지금 원고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채무자가요, 채권자하고 돈을 차입한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현금을 차입한 건 아니고요.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현금을 차입한 건 아니고요. 공정증서를 작성했어요.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그러니까 공정증서를 작성해가지고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 쓴 거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어떤 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승낙을 해라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승낙해도 좋다,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 승낙해도 좋다는 문구를 기재했다는 거죠. 누가 작성했다는 거야? 채무자가 그 내용에 공증할 때 공정증서 작성에다가 채무자가 어떤 걸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 승낙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차용증서를 하면서 돈 차입한 건 아니고요. 채권자의 돈을 갖다 썼죠. 채무자가. 그런데 차용금 채무는 이때 채무자가 돈 빌려온 차용금에 대한 채무는 뭐였냐면 성매매를 목적으로 제공된 선불금이었어요. 가불금 형식으로 이 채무자가 나중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다는 조건부로 하고 선불금 받았어요. 선불금을 꼭 돈 빌려온 건 아니죠. 이제 이런 그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공을 하면서 일부 선불금을 받았는데 사실은 채무자는 그 선불금도 사실은 다 채무를 이행했어요. 이행했는데 단지 채무자가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공정증서만 가지고 거기에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걸로 기재했다고 공정증서에 의해서. 여러분,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요. 뭐 지급조사라든가 화해조사라든가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는 이러한 공정증서라고 하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뭡니까? 청구권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채무자는 단순히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네 강제집행 승낙 문구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성매매 조건으로 제공된 선불금도 다 갚았다. 나는 이행할 돈이 없다. 그런데 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권원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법원의 이 집행권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거나 이 공정증서는 판결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공정증서. 그래서 공정증서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때 이 채무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갚을 돈이 없다고 뭘 해야 돼요? 네가 청구한 거에 대해서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는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너에게 갚을 돈이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했어요. 나는 채권자 너희 청구권 행사한 너희 채권자한테 나는 채무가 없다라고 하는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했을 때 이것이 부적합하냐 이 말이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지 않고 채무 부존재 확인소만으로 한 것은 부적합한 거냐? 부적합한 거냐? 부적합하지 않은 거냐? 부적합하지 않다라고 판결된 겁니다. 원래는 이 채무자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는 게 원칙인데 채무자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지 않고 채무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합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1심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너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지 채무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적합하지 않다다. 즉 부적합하지 않다. 부정이니까 적법하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참고 조문 봤고요. 여러분 265쪽에 보니까 판시사항이 나왔습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것을 작성했다는 거죠.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한 경우, 누가?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이 부적합한 여부. 근데 부적합하지 않다는 그러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판결을 좀 보실까요? 청구 이의 소는 집행 권한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 채무자는 청구 이, 그러니까 네가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 채무자는 채권자의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 그죠? 지금 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채무부담 행위. 바로 이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갚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부담 행위가 바로 성매매가 될 것 같아요.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소를 제기하지 않고 채무자가 청구이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 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적합한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적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이소를 제기하지 않고 채무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한 것도 적합한 걸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채무부담 행위를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청구이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채무 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적법하다,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부담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채무 부존재 확인 등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죠. 반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민법 103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죠.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여러분 267조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다음 시간에도 채무 부존재 확인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